서울시 무형문화재 김은영 매듭장이 우리 전통 매듭으로 만든 패션 브랜드 펜디의 바게트백입니다. 이 회사는 SNS를 통해 세계 최고의 장인 정신을 추구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김은영 장인이 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물 지난달 말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중국 고유의 매듭 문화를 도용했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선 SNS를 중심으로 펜디가 한국과 협업해 중국 매듭을 훔쳤다, 중국 매듭을 한국 매듭이라 부르며 문화를 훔치고 있다는 등 격한 반응이 나왔고, 심지어 한국 유학생은 중국에서 매듭 기술을 배운 뒤 자국 전통이라고 우긴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우선 김은영 매듭장은 중국에서 유학한 적이 없습니다. 1976년 매듭장으로 지정된 고 김희진 장인의 직속 제자로 우리 정부가 1968년부터 매듭장을 국가 무형문화재로 공식 지정한 이래 기술을 보유한 장인들이 제자를 배출하면서 우리 전통 매듭 기술도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 중국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5차례에 걸쳐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해왔는데, 그간 인정된 무형유산 1000여 건을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전수조사한 결과 엉뚱하게도 우리의 김치 담그는 방식까지 유산 목록에 올린 반면 중국 매듭공예는 등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한 연구 논문도 자신들의 매듭공예가 산업화와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거의 사라졌다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제대로 된 보존 노력 없이 무조건 중국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중일 3국이 공유하는 문화지만 서로 다르게 발전해왔다고 설명합니다. 시작은 비슷했을지 모르지만 사용하면서 그 나라에 맞게 특징이나 재료나 문양이 다 바뀐다고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는 응대할 필요가 없다고. 중국이 내세우는 문화 도용 주장이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한 남성이 배추를 소금물에 절입니다. 이어 풀죽에 고춧가루를 부어 양념을 만들고 절인 배추에 바릅니다.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농촌을 배경으로 올린 김치를 담가 먹는 영상입니다. 영상엔 중국 문화, 중국 전통 요리라는 태그가 달렸습니다. 문제의 인플루언서는 최근 시골살이를 하며 김치를 손수 만드는 3부작 영상을 업로드했고, 조회수는 모두 합쳐 3천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37만 명을 거느린 그는 자신을 중국 시골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은 누리꾼들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서 교수는 농촌 생활을 이용해 김치를 홍보하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중국 시골에서 만들어 먹었던 음식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다고 세계인들이 속겠나, 어리석은 꼼수에 불과할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문제의 영상에도 이건 김치가 아니냐고 지적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지난 2021년 김치를 담그는 동영상에 중국 음식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무리를 빚었던 중국 스타 유튜버 리츠치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구독자 1,400만 명을 보유했던 그 역시 농촌에서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 등으로 만든 빨간 양념을 묻혀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서 교수는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주목하고 즐기다 보니 중국인들의 열등감은 날로 심해져가고 있다며, 우리가 이를 역이용해 더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 문화를 널리 알려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선 중국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남중국해와 인접한 필리핀의 섬 팔라완이 역사적으로 중국 땅이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지난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요. 게시물은 1400년대 정화의 대원정을 이끈 중국 명나라 환관이자 탐험가인 정화의 이름을 따 팔라완이 정허다오로 명명된 중국 땅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팔라완은 중국 영토에서 1500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중국 정부도 팔라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이 그간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제시해온 U자 형태의 9개 선 안쪽 영역에도 팔라완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꼬리를 물듯 이어지자 최근 필리핀 국가역사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5만 년 전부터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해온 팔라완에 중국인 인구가 영구적으로 정착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도 아니고 우기면 다 내 땅이냐, 역시 생각의 보법이 다르다,
남의 일인데 남의 일 같지 않은 이 기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인터넷 백과사전 사이트에 중국 만리장성에 대한 역사 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기사입니다. 위키피디아에 올라온 중국 만리장성 지도입니다.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북한의 평양까지 이어진 모습이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세계 곳곳의 한인들로부터 만리장성 왜곡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위키피디아의 만리장성 지도가 각종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만리장성의 길이는 약 6,352km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공정 이후 길이가 계속 확장돼서 2009년 8,851km, 그리고 2012년에는 고구려와 발해가 쌓은 성까지 포함해서 21,196km로 늘어났고요. 현재는 이렇게 북한 평양까지 이어진 걸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왜곡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는 항의 메일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이뉴스였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이 걸그룹 아이브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한국 전통 소품을 보고 또 우리 문화를 훔쳤다며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이브의 신곡 해야의 뮤직비디오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움과 해를 사랑한 호랑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호랑이와 놀이개, 곰방대, 전통 부채 등이 뮤직비디오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 화풍을 베꼈다고 비난했습니다. 등장하는 소품들이 모두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인데요. 이들은 뮤직비디오와 아이브의 SNS, 심지어 일러스트를 작업한 작가의 SNS에도 찾아가 악성 댓글을 쏟아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제 공개된 해야의 뮤직비디오는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기며 글로벌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중국 지린성 관광 홍보에 나선 이 여성은 중국 배우 장지아닝입니다. 虽然是东北人，但是确实第一次来吉林，很开心，一团大家都来吉林玩。 한국 일부 인터넷 게시판에서 문화 약탈 아니냐는 비난도 다소 있었지만 큰 화제는 안 됐습니다. 지린성엔 조선족 자치주가 있고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주로 이주한 한민족의 전통 문화가 보존돼 한복 입어보기 자체가 주요 관광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조선족 전통 옷을 입었다고 한국에서 비난했다는 내용이 중국에선 검색 순위 1위에 올랐고 관영 CCTV까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조선족 전통 복식은 지난 2008년 중국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며 수나라와 당나라 때 중원 지역 복식의 특징을 계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 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의 한복 출연자 논란 때 중국 정부는 복식을 포함한 전통 문화는 한반도의 것이며 또한 중국 조선족의 것이라며 최소한 한민족의 공통 문화라는 건 인정했는데 이번에 CCTV는 중국 문화라는 데 더 방점을 찍은 셈입니다. 음력, 설도 관영 매체들이 나서 세계 곳곳에서 춘제 행사가 열린다며 중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음력, 설과 복식 등 동아시아 각국 문화는 오랜 역사적 교류 속에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애써 중국 문화란 틀 안에 계속 넣으려는 시도는 이른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운 민족주의 강화가 배경이란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입니다. 아이들이 맨홀 속에 폭죽을 던지자 갑자기 폭발합니다. 이런 안전사고와 대기오염 때문에 중국 정부는 1990년대부터 춘제 폭죽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중국 내 여론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지 매체가 이 폭죽과 불꽃놀이 글에 달린 중국 네티즌의 댓글 3,700개를 분석해봤습니다.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다시 허용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댓글의 27%는 난데없이 한국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불꽃놀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해 중국의 문화를 빼앗으려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에서 한국 불꽃놀이를 검색하면 한국이 세계유산 신청을 통해 중국 문화의 흔적을 지웠다는 글이 최상단에 뜹니다.
과연 사실인지 우리 문화재청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불꽃놀이와 같은 불꽃 또는 불과 관련된 문화를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거나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불꽃놀이는 세계유산 등재 대상도 아닐 뿐더러 김장이나 탈춤 같은 인류 무형유산인데 그 또한 신청한 적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중국 내 허위 정보는 왜 나왔을까요? 한국적인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환영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질시와 부러움이 같이 섞여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 중국이 올해 설 연휴에 춘제 폭죽을 대규모로 터뜨린다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복과 김치, 부채춤, 그리고 삼계탕까지 잇따른 문화 갈등 속에서 이런 잘못된 정보는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예, 이번 소식 안중근은 조선족?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에서 안중근 의사가 조선족이라고 표기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죠.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안중근 의사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 의사의 민족이 이렇게 조선족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바이두가 시인 윤동주를 지난 몇 년간 조선족으로 명시해왔다며 최근 바이두를 검색하던 중 안중근 의사도 조선족으로 표기한 걸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중국의 인물로 만들려는 동북공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서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와 관련해 바이두에서 민족을 조선족으로 표기한 걸 발견하고 꾸준히 항의해서 윤봉길 의사의 조선족 표기를 없애는 성과도 있었다며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대응한다면 역사 왜곡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